지난주에 가장 궁금하신 게 뭐였어요? 퍼센테이지. 그렇죠. 정확해. 수수료. 그래서 제가 제일 첫 페이지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사진을 다 다른 걸 썼거든요. 어떤 게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종목이 다 다르네요. 그쵸. 네. 바로 종목별로 수수료가 다릅니다. 이야. 이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왜냐면 회사와 선수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될 수는 있고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또는 협회에서 권장을 하는 수준이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포브스에서 나온 거를 토대로 레퍼런스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그냥 가긴 이제 좀 친해졌잖아요. 한 주 봤으니까. 퀴즈를 좀 가져 그러면. 야구 가죠. MLB. 야구. 저 밑에 에인젤스, 마이크 트라웃 같은데 얼마 받을까요? 에이전트가. 우리가 쳐다볼 건 이국 씨밖에 없는데. 나 잘 몰라요. 한 8%? 8%. 땡. 업앤다운? 다운. 다운. 8% 너무 받고 싶다.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려고 아니 했어요. 미국이라고 해서 조금 높게 잡았죠. 다운? 그러면은 한 5%? 맞아요. 아유, 보통 아깝네. 통상적으로 5%를 받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종목 어디 가볼까요? 뭘 더 가나요? 시간도 없는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와. 맨 왼쪽이 이제 NFL 미식 축구고요. 그 다음에 NBA 미국 농구, 그 다음 NHL 아이스하키, 그 다음이 MLB, FIFA, 골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MLB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가 맞아요. 3%를 받는 에이전시들도 있다고 들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KBO도 현재 권장은 5%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3%에서 5%를 가장 많이 받고 있고 NFL 같은 경우는 건당으로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미식 축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3%를 통상적으로 받고 있고요. NBA는 4%, NHL은 3에서 5, MLB도 제가 알기로는 3에서 5인데 5가 더 많다고 알고 있고요. FIFA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3에서 5인데 축구는 이적료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이적을 시키는 것도 에이전트의 업무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도 야구에도 분명히 그렇게 이적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사실 FA밖에 없는데 FA가 되기 전에 팀을 옮기는 걸 뭐라고 하죠? 트레이드. 트레이드죠. 트레이드. 되게 뒤에서 감탄을 하시니까 평상시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늘 되게 정답 되게 잘 말하네. 오늘 다른 사람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 오늘. 얼마나 가만히 있었던 거야? 트레이드가 있는데 트레이드에는 통상적으로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를 할 때는 대부분 선수와 선수 맞교환이 많고요. 하지만 우리가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적이라는 걸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적료가 얼마.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예전에 이 이적에 대해서 소송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선수 측이 이겨서 결국 이적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자유롭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게 FIFA예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당연히 KBO에서 갑자기 MLB로 보낼 수 없잖아요. 이적료 받고. 포스팅이란 절차를 거쳐서 FA가 7년 차가 되면은 신청을 할 수 있는 룰들은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마음이 맞았으니까 이적시킬 게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FIFA 같은 경우는 선수한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에이전트라고 부를 때 다양한 종류의 에이전트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적만 전문으로 하는 내가 선수가 없어도 선수와 구단사에서 이적만 하는 전문 에이전트들도 있고요. 그 구단만 전문으로 또 하는 에이전트들도 있고요. 매치 에이전트라고 해서 경기만 예를 들면 A매치 해서 성사를 시켜서 어느 나라에다가 스폰서십 받고 이런 매치 에이전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에이전트 역사가 가장 길다고 할 수 있는 건 축구예요. 보통은 3%에서 그럼 5% 사이인데 골프 왜 저래? 와, 그 골프는 골프 약간 너무 지금 센데요? 클래스가 달라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저런 거죠? 개인 종목이라서? 상금 맞아요. 때문에. 스폰을 많이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손도 훨씬 많이 가고요. 인건비도 훨씬 많이 들고 예전에 골프 에이전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너무 부러워요. 뭐가 부러우세요? 했더니 그래도 선수들이 경기를 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월급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최소 연봉이나 최저 연봉이라는 것이 리그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 연봉은 사실 에이전트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를 보면 골프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조금 높은 편인 이유는 이 유치를 하는 어떤 부분이나 그리고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스폰서 관리를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개인 종목 선수가 있던 먼슬리 리포트라고 해서 이 선수가 패치는 잘 달고 나왔는지 그리고 그게 잘 보이는지 사진은 얼마나 찍혔는지 노출은 얼마나 됐는지 또 기사는 얼마나 나갔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런 거 등등을 다 정리를 해서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업데이트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라 해서 마케팅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인 에이전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미국 시장이 사실 가장 좀 이해하기가 쉽고 또 스포츠 리그가 가장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개인 종목과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벌까? 저 퍼센테이지로. 첫 번째 이름이 스캇 보라스. 여러분 잘 아시죠? 전 몰라도 들어는 봤어요. 계약 규모, 연간 수수료 2,444억. 연간 1년에. 2,200, 2,400? 와. 2,444억 원. 저 이거 사실 요번 강의 때문에 2022년도 거 새로 업데이트해서 온 거거든요. 되게 현타 왔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 지금 수수료를 저분이 혼자 먹으시는 거죠? 회사가 이제 크게 있죠. 그 먹는다니. 안에는 100여 명의 직원분들이 계세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저분의 회사는 딱 한 종목밖에 안 해요. 야구만 하세요. 아니 저분이 저희 선수로 예를 들면 류현진 맞아요. 선수가- 네, 예전에 박찬호 네. 선수, 네. 그리고 추신수 선수. 그래서 한국에서도 가장 유명하신 분 중 한 분이죠. 아 근데 이것만 보면 많은 분들이 에이전트 돈 많이 버나 보다. 돈 많이 벌죠. 뭐, 많이 많이 벌지. 벌어. 미국에서 네. 제가 보면 지금 미국만 갖고 왔지만 사실 이제 해외에 보면은 되게 유명한 뭐 맨데스라는 또 축구 에이전트 예전에 호날두나 이렇게 하는 그분들도 이 정도 버시거든요. 더 버실 때도 있고 그래서 호날두였던 것 같아요. 호날두가 에이전트 결혼하는데 섬을 사줬어요. 섬이요? 어. 본 것 같은데. 그죠? 네. 내가 저희 선수 몇 명한테 보냈어요. 나도 섬 좀 사달라고 결혼했는데. 섬이 아일랜드요? 아일랜드. 워낙 지금 뭐 규모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 총액이 작년에 기록했던 게 4.9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조에 가까운 총액.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에이전트 중 한 명이고요. 보면은 한 에이전트가 사실 여러 종목을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네. 보통은 야구를 하는 에이전트들은 야구를 하고 지금 주로 하는 거는 저의 메인은 사실 야구이기는 하고 e스포츠 그리고 다른 개인 종목은 사실 보면은 전문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 역시도 막 종목을 엄청 제가 넓히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람들도 네트워크라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은 다 한 종목에 많이 해외에서는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는 저희가 에이전트, 그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이 또 저는 에이전트이자 에이전시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에이전시라는 게 사실은 미국에선 더 회사들이 유명한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을 때 제일 유명한 이제 에이전시, 가장 이제 돈을 많이 번 에이전시 순서대로 제가 좀 조사를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CAA, 와서맨, WMG, 엑셀, 옥타곤. 아까 봤던 보라스는 6위에 있어요. 왜요? 한 종목만 개인으로 그렇죠. 한 종목만 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보면 중간에 제가 그래서 키스포츠라고 알려드렸는데요. CA 같은 경우는 풋볼, 바스켓볼, 하키, 베이스볼, 서커 축구까지도 다 해요. CAA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또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갔나요? 손흥민 선수 그리고 또 유명한 선수죠. 오타니 쇼헤이가 있는 회사로 매우 유명해요. 여긴 단순히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요. 스폰서십.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단순히 선수들 스폰서십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구단들 가보면 막 구단들의 패치도 붙이고 또 그 네. 바깥에 뭐 있고 네이밍 스폰서도 하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엄청나게 큰 뭐 F1 대회.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F1 대회 같은 경우도 CA에서 주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우리가 알만한 엄청나게 많은 스포츠 이벤트 마케팅도 하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종합 에이전시죠. 근데 막 오타니가 바꾼다고 에이전시를 바꿀 수 이번에 내년이 그거죠. 올해 끝나고 나서 FA가 맞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보리스와 손을 잡냐 안 잡냐. 보리스요? 보라스. 보라스와 손을 잡냐 안 잡냐 막 그런 얘기를 엄청 기사에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는데 에이전트라는 직업이 가끔은 좀 슬픈 거는요. 저는 선수들 전화를 받을 때 장난을 칠 때 그렇게 받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러고 받아요. 고객님. 고객님. 고객은 어떻게 해요? 고객은 언제나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죠. 물론 저희들도 선택권이 있을 수는 있죠. 어떤 선수를 스카우트를 하고 또 어떤 선수와 일하는 걸 선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건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계약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미국 계약 같은 경우도 매년 1년마다 갱신을 해서 메이저리그에 제출을 해야 돼요. 선수 노조에 제출을 해야 돼요. 1년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KBO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언제든 다른 에이전트로 옮길 할 수 수가 있다는.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선수가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만약에 또 일을 하다 보면 친구처럼 가족처럼 가까워지는 사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일은 일이니까 갑자기 에이전트를 바꾸겠다. 이러면은 좀 섭섭할 수도.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서운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그들도 분명히 서운했으니까 바꿀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래도 자유로운 게 맞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저도 한국에서 처음에 이 에이전트 제도가 자리 잡을 때 컨설팅을 계속 할 때도 저는 선수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맞다고 계속 이야기를 사실 했어요. 에이전트가 보호받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어느 정도 계약이 다 성사가 됐는데 갑자기 해고를 한다든지 보호받는 기간은 분명히 있어요. 이미 딜이 시작이 됐는데 해고를 한다든지 이러는 건 안 되고요.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그 기간이 아닐 때는 사실 성과가 나와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제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제가 조금 덜 속상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성격이 안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선수가 옳다, 내가 나쁘다가 아니라 성격이 정말 맞아요, 오래가요. 선수들이랑도. 그래서 그 합을 맞추는 과정이 있어서 한 1, 2년 정도 해보다 안 맞으면 사실 다른 에이전트를 찾아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긴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자유를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에이전트가 선수가 마음에 안 들면 파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네. 양쪽 다 합의하에는 충분히 계약서라는 게 파기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신뢰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관계인 건 맞고 근데 사실 에이전트 이렇게 바꾸는 일이 흔하지는 않아요. 그럼 왜 연예 매니지먼트랑 다르냐? 궁금하시죠 이제? 그럼 왜 연예 매니지먼트도 그래야지 연예인들도 연예인들은 사실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원래 룰적으로는요. 선수들에게 금전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품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도 1년에 연간 제공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고요. 한국도 에이전트가 제공할 수 있는 연간의 용품이라든지 금전적 이익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에이전트들은 계약금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계약금을 제공을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계약금을 제공을 했는데 날 언제든지 해고할 수는 없잖아요. 계약금을 그렇네. 제공을 한다는 것은 돈을 주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이 왜 우린 계약금을 못 받아 에이전트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제도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개인 종목은 여기서 다시 한번 다릅니다. 개인 종목은 그런 룰이 없어요. 네. 만약에 제가 내일 뭐 타이거 우즈 데려오고 싶으면 타이거 우즈한테는 이제 계약금 줘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개인 종목은 좀 다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리그마다의 룰이에요. MLB와 KBO의 경우에는 그렇게 계약금을 제공하지 않고 1년 단위로 매번 갱신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에이전트 할 때가 제일 재밌고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맨날
난 그냥 에이전트만 하고 싶어. 누가 회사 운영해주면 그냥 에이전트만 하면서 지내고 막 선수들이랑 이렇게 막 얘기하고 선수들 관리하고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잘 맞나 보다. 잘 맞아요. 네.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막 정말 신경 쓸 게 많거든. 세금도 그렇고 뭐 지원금도 그렇고 너무 뭐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도 흉년이 있고요. 풍년이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좋은 선수들이 몰려서 많이 나와서 몇백억의 규모의 계약을 몇 건씩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해에는 사실 다 합해도 정말 막 그 전에 막 계약 규모의 막 5분의 1도 안 나오는 해도 사실 있어요. 오. 그렇겠네요. 그게 코로나 때는 사실 엄청 어려워질 거라고 했지만 프로야구 FA 시장은 사실 괜찮았었어요. 근데 그 전에 굉장히 활발하다 한 해에 아까 안치홍 선수의 저희가 뮤추얼 계약을 얘기했던 그 해가 오지환 선수, 안치홍 선수 이렇게 몇몇 선수가 나왔을 때가 사실 FA의 이 한 10년의 역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해였거든요. 그 해가 사실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가 그때 했어요. 제가 그걸 본방을 다 봤거든요. 내가 그걸 왜 집에서 보고 있는지 내가 그때 저의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에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저기에 나오는 저 사람들처럼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아. 내가 집에서 왜 드라마를 이 본방을 다 챙겨보고 있나. 그럴 만큼 그때 일이 제가 많이 없었어요. 인내이시기. 그쵸. 네. 근데 그 전에 막 하다가 또 그 다음에 괜찮아지고 또 그 다음엔 또 백억 선수가 막 3명, 4명, 5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구단분들도 저희도 선수들도 사실은 예측이 굉장히 불가하거든요. 갑자기 어떤 해에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게 잘못은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시장에서는 결국 이게 선수들이 물건은 아니지만 수요와 공급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수요가 그때 갑자기 또 끊겼어요. 아, 그러면은 에이전트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불안전성이 있다는 거를 조금 알고 도전을 해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인내. 네. 이제는 제도가 생겼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제도가 있는 리그가 KBO, FIFA 그리고 LCK입니다. LCK는 리그 오브 레전드. 지금 에이전트 제도가 생겼고요. 보면은 이게 2023년도에 변화가 꽤 있었어요. KBO는 2028년도에 공인 선수 대리인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FIFA는 올해 FIFA 에이전트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근데 부활한 이유가 뭔가요? FIFA는 이제 글로벌에서 다시 아마 에이전트의 그 제도를 부활을 시키면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고요. FIFA 같은 경우도 영어로 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을 하려고 해도 FIFA 에이전트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지만 축구 에이전트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놓은 3가지는요,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인 에이전트가 필요한 종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뭐 농구나 뭐 배구나 다른 종목들은 에이전트가 허가돼 있지 않습니다. 아, 적어도 요 3가지는 커리큘럼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공식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원서도 내야 되고 뭐 금액도 소장을 내야지만 자격증이 발부가 되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수의 대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리그입니다. 아, 그럼 여기 있는 것만 자격증이 있어야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 외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활동을 할 수가 있는. 대부분 근데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아까 같이 예를 들면 골프, 테니스 이런 건 상관없어요. 개인 종목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 팀 종목에 한해서는 아직 뭐 우리가 유명하다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농구나 배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에이전트가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있어도 협상하러 못 들어갈 텐데 뭐. 맞아요. 예전에도 사실 그 당시에 한 2015년도, 2016년도에도 에이전트라고 저희가 활동을 해도 주로 매니지먼트 업무만 하고요. 연봉 협상을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자료는 좀 네, 받았어요. 맞아요. 자료.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자료도 저희가 제공도 하고 좀 가이드라인을 드렸어도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제도가 이렇게 도입된 지는 우리나라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직업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KBO를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좀 비슷하기는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KBO 같은 경우 공인 신청을 먼저 하고요. 우선 자격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시험 보세요라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이 꽤나 까다로워요. 과목이 꽤 많아요.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안에만 보셔도요. 뭐 대리인 규정, 대리인 계약서, 뭐 규약, 그다음에 협정서, 리그 규정, 뭐 상벌위원회 규정, 배트 공인 규정, 와. 국가대표 운영 규정, 프로스포츠 도핑 규정, 국민채용진흥법, 계약법 등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4과목을 다 꽈락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60점 이상을 받아야 돼요. 모든 과목. 그래서 전 사실은 나머지 과목 잘 본 것 같은데 마지막 4과목 계약법이 좀 어려웠어요. 저 지인도 받다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많이 떨어지셨더라고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주관식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MLB랑 좀 다른 거는 뒤에서 나오는데 MLB는 오픈북이에요. 오픈북이요? 네. 그래서 책을 다 정리를 해가서 저희가 공부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양이 너무 방대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라벨 다 해놓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근데 내용을 알면 금방 찾아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KBO 시험 생길 때도 이제 컨설팅 저도 이제 했으니까 그때 계속 오픈북 해달라고. 이 나이 외우는 거 쉽지 않다. 외우는 시험 본 지가 언젠데. 근데 이번에 e스포츠도 외워야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 몇 년 지나면은 다시 갱신해야 되고 그런 건 없나요? 매 2년마다 다시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2년마다요? 2년마다 시험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아, 시험은 안 봐도 돼요? 네, KBO랑 MLB는 시험 볼 필요가 없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2023년도에 신설된 LCK e스포츠 롤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시험도 다시 봐야 된다 해서 계속 지금 또 그것도 올해 8월에 첫 시험인데 네. 시험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KBO는 2번 있었고요. 매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LCK는 지금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사실 이거는 홈페이지 가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KBO 공인 대리인이 되시고 싶은 분들은 선수협회,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에이전트는 선수협회 주관이 많아요. 근데 이건 주관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문의를 하시면 상당히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MLB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다른 점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미국은 자격증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MLB에는. 하나는 제너럴이 있고 하나는 리미티드라고 있는데 한 자격증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계약도 할 수 있고 마케팅 활동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매니지먼트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리미티드라는 자격을 따게 되면은 이거는 선수의 계약을 담당할 수는 없어요. 선수의 계약과 협상을 담당할 수는 없어요. 구단에 들어가서 계약하는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제한이 돼 있는. 그렇죠. 회사를 이렇게 에이전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2가지 다른 그 자격을 주어지게 됐어요. 아, 그러면 2종 오토랑 1종, 1종 그렇죠. 시종이랑 같은 거네요. 너무 찰떡 같은 비유신데요. 네, 그렇게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거는 미국은 자격증을 먼저 주지 않고요. 40인 로스터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로스터가 있거든요. 그 선수가 나를 선택을 해줘야지만 에이전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선수가 나를 계약을 해줘야지만 에이전트 자격증이 되면 약간 좀 순서가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40인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가 나를 지명을 해줘야지만 나는 제너럴 에이전트가 될 수가 있어요. 선택받아야 돼. 선택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먼저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2년 이내에 선수 영입을 해야지 그 자격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사실 그냥 시험만 본다고 자격증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시험도 어려워요. 그리고 비싸요. 비싸고 매년 갱신도 200만 원씩 내야지 해주고. 200만 원 내면서 갱신해야 돼요? 네, 매년 갱신도 해야 되고 또 세미나도 1년에 한 번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고요. 까다롭네요. 까다롭다. 그럼 이거를 어쨌든 2개 다 취득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선장님이. 네. 와, 괜찮습니다. 와. 이건 대단하다. 리스펙트. 네. 와. 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어떤 분은 이걸 따시려고 하다가도 우리나라 에이전트분들이 이 갱신 수수료가 사실 계속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없어도 내야 되니까 부담스러우실 그렇네요.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이제 취득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 마이너스 통장은 네, 인내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인내입니다. 인내하라. 그래서 그 이외에도 보면은 이제 FIFA 공인 에이전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양한 공인 신청하고 자격 심사 보고 시험 보고 시험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로 다 봐야 돼요. 그리고 객관식 20문제 75점 이상 획득을 하셔야지만 가능하고요. 또 LCK 공인 에이전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접수하시고요. 자격 심사 있고요. 또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시험을 거치신 다음에 활동을 하셔야 돼요. 또 2년마다 또 시험 봐야 많죠. 돼요. 그러면 e스포츠는 우리나라가 강국이잖아요. 네네. 약간 뭐 야구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나 뭐 일본이 또 워낙 잘하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과정 같은 게 그러면은 약간 LCK 공인 에이전트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는 지금 현재는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 이게 LCK가 롤 종목 e스포츠 중에도 종목이 많은데 이제 롤이라는 종목에 한해서 지금 생긴 건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생겼습니다. 에이전트 제도 자체는요. 근데 저도 이제 LCS라고 미국 리그 쪽에 선수들을 이제 보냈는데 거기는 지금 자격증을 요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활동하는 에이전트가 자격증이 없이도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 또 시험 합격하면 또 1번이네요. 아마 세 개 다 갖고 있는 건 1번이 아닐까. 우와. 최초, 최대라는 수식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 아니실까? 감사합니다. 우리 보물지도에 나온 최초의 에이전트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최초의 LCK, KBO, MLB 에이전트. 와우. 그럼 과연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역량이 있을까? 직업 윤리, 종목 이해도,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 외국어 능력, 그리고 기타 다른 능력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직업 윤리라 하면 사실 선수들과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수뿐만 아니라 구단들과도 제가 처음에 에이전트 일 배웠을 때 굉장히 유명한 아까 리스트에도 있었던 에이전트였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거기서도 들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선수에게도 당연히 정직해야 되고요. 투명해야 되고요. 선수한테 그래서 과정을 다 저는 굉장히 가감없이 다 이야기를 해줘요. 상처를 받아야 될 부분만 제외하고는 알려줘야 될 모든 건 저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는 사실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꼭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없었던 얘기를 막 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진행 중인데.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으면은요, 안 됐을 때 실망감도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뒤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소탐대시라면을 되게 좋아하는 게 눈앞에 잠깐 위기를 모면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익을 탐하면 나중에 그게 저는 큰 화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런 정직이라든지 투명을 베이스로 해야 되는 비즈니스 안에서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역으로 이제 선수가 좀 나중에 더 기뻐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숨기고 있다가 안 돼, 안 돼. 안 돼. 더 기뻐할 수도 그 있잖아요. 사이에 아까처럼 기분 나쁘니까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해요. 아, 그럴 수도 계약하기. 있겠네요. 네. 선수들도 사실 가장 원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애인 관계 때 이제 숨겨놨다가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면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사랑이 베이스지만 저희가 막 사랑이 베이스는 아니어서 리스크가 있네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은 선수들도 원하는 게 사실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걸 제일 저는 경험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추후에 보면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만큼 이해랑 에이전트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거짓말은 아니야.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예. 그게 제가 이렇게 했대는데 지난번에 제가 아니던데 이러면 제가 사실을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그 협상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직업윤리가 사실 다양하게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어떤 사실관계에 의해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게 또 저희는 전문성. 에이전트는 선수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존재여야도 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수가 피해를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는 내 선수가 절대 보호받아야 되고요. 내 선수가 절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규정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지 못하면 사인하지 않아야 되는 서류에 사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또 한 경우도 있어요. 선수들은 잘 모르니까. 뭐 예전에는 어떤 케이스는 모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제 그 계약을 해줬는데 그 회사에서 다른 브랜드가 또 나오는 골프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타 브랜드가 나오는지 모르고 막 섞어서 SNS에 올리고 막 이랬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도 다 모니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모니터도 하고 왜 안 되는지도 알려주고 그런 전문성들도 되게 필요하고 리그에 대한 이해, 아까처럼 문화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그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한국에서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 선수들이. 미국에 갈 수도 있고 유럽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리그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저 용품 그런 것도 당연히 종목의 이해도에 포함이 돼요. 야구도 있지만 아까 뭐 저희 테니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럼 테니스 같은 경우도 라켓도 있고요, 안에 줄도 있고요, 뭐 범퍼라고 안에 끼우는 것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에이전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거예요. 네트워크. 많은 에이전트 분들이 처음에 네트워크만 믿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분은 보셨을 거예요, 최소한. 내가 누구를 아니까. 내 친구가 누구니까. 연결줄이 있다. 네. 그래서 스포츠 에이전트나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고 느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절대 내가 실력이 되지 않으면 그 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아무리 인맥이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인맥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내 월급 맡길까요? 아니죠. 그럴 것 같은 나도 에이전트 하지. 그렇죠. 그렇죠. 아는 사람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 네트워크라는 것은 사실 실력을 먼저 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야구 선수 출신이면 아니면 내가 거기 선수 출신이면 에이전트 하기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그렇긴 하겠다. 그럼요. 또 솔깃하신다. 영어를 못 하는데? 아니죠. 사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들 중에서 메이저리그 안 간 다음에 사실은 한국에서 계약할 때 영어가 꼭 필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베이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실력. 공부하고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실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이 네트워크 안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실력이잖아요. 왜냐하면 맞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사실은 선수 한 번 못 만나보고 그럴 수도 있죠. 자격증 포기하시는 분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사실. 근데 일단 라이센스를 못 따는 게 그쵸. 문제인 거죠. 문제는 사실 여러 라이센스를 곳에 있네요. 네. 이것만 따면은 뭐라도 해보겠는데. 선수 출신 분들이 오셨을 때 고생하시는 게 뭐냐면 되려 선수 마음을 너무 몰라줘요. 나 때는. 나 때는. 맞아. 지금 때 큰일 나요. 이제 20년 지났는데 막 나 우리 때는. 선수도 라떼는 근데 지금은 사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사실 지금 에이전트 준비를 하신다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으신 건 맞거든요. 리서치가 정말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2년은 리서치로 썼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 네트워크만이 꾸준히 나에게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방법, 그런 거 할 때 중요한 게 뭐다? 커뮤니케이션. 그 대화의 주제를 사실 선수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저들은 어떤 걸 궁금해할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실 협상이랑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에 가장 도움되는 건 전 또 하나 뭐냐? 똑같이 실력. 많은 정보가 있으시고요. 많이 맞아요. 공부를 하고 또 제공할 거리, 그 다음에 말할 거리가 많으면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부드럽게 잘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스킬들은 선수, 또 구단, 기업. 왜냐하면 저희 스폰서들랑도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언론사들과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도 사실 저도 그 관계를 매끄럽게 언제나 잘하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사가 언제나 좋은 기사만 나올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막 속상할 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항상 어렵고 숙제이고 하지만 잘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실력을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력은 있어요. 실력을 갖춘 상태지만 저 같은 완전 내향인들은 아무리 실력을 갖춰도 그런 로비 잘 못 간단 말이죠. 말도 잘 못 붙이고. 가셔야 돼요. 부딪히셔야 합니다.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려면 그런 성향을 좀 갖춰놔야 되군요. 어느 정도는 스포츠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네. 그런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그런 관계성을 유지해야 되는 특히 야외 활동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라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잠실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저는 어디 앉아 있는지 모르니까 저는 잠실 야구장에 가서 보이는 외국인마다 인사를 다 해봤어요. 오. 진짜 목동 야구장 같은 경우는 스카우트 자리가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근처에서 일반인들도 가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 근처에 티켓만 있으면 제일 비싼 티켓을 사서 항상 돌아다니면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한테 먼저 가서 인사를 했었어요. 그거를 한국에서 2, 3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 저도 때로는 요즘 그럴 때 있어요. 아, 이젠 나 몰라? 뭐 이럴 수 있잖아. 다 나 아는데 그치, 나 이제 몰라? 보물지도도 나왔는데. 이렇게 한번 나도 해보고 싶을 땐 있으니까 한국이니까. 근데 이젠 알아요. 옷차림부터 우선 달라요. 그래서 많이 다니셔야 돼요. 내가 초극 아이라고 해도 다니면서 관찰하는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저는 성격도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조금씩은 변형을 저도 싫은 거 할 때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 나 좀 어른이네 이렇게 느낄 때가 싫은 거를 마주할 때. 그리고 싫어도 할 때. 선수들이랑 일하다 보면 싫은 거 해야 될 때 있거든요. 네. 하기 싫은 전화, 하기 싫은 이야기. 근데 입을 수 없잖아요. 그때 딱 할 때, 나 좀 어른이야 이제. 내가 좀 그런 뿌듯함? 그런 걸 좀 느껴요. 그래서 이런 마음도 사실 좀 가지고 있으면 선수 편에서 일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뭐? 외국어 능력. 근데 이거는 플러스의 요인이지 꼭 마이너스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좀 어린 중고등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에이전트를 꿈꾸면 1번으로 뭐를 할까요? 라고 하면 다른 거 다 제끼고 전 외국어 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1번 영어. 그 다음에 만약에 한 개 정도 더 외국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스페인어. 아, 스페인어. 네. 왜냐하면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워낙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두 언어를 해두시면 사실 굉장히 유리하세요. 일을 하실 때. 그래서 저는 외국어는 필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외국어를 못한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통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파트너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 부담은 가지시지 말되 지금 그럼 막상 시작하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외국어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당장 시작한다면 뭐를 해라? 영어. 영어. 네. 또 선수들 같은 경우도 뒤늦게 영어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보면은 외국어 능력은 뭐 해외 파트너들이랑 아까 파트너십을 할 때도 유리하시고요. 계약서 검토를 할 때 해외 출장을 할 때도 굉장히 용이하고 마지막 기타에 제가 넣어놓은 이제 1번이 사실은 저는 이건 필수라고 봐요. 운전. 아, 운전. 잘하는 거 하나 나왔다. 정말 운전을 하고 돌아다닐 일이 너무 많아요. 저희 직원 중에 제가 이제 연봉상 자료 제일 잘 만들고 정말 계약서 검토도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운전을 못해요. 연봉 삭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그 친구는 제가 지금 이제 3년, 4년째 모시고 다니고 있어요. 그 이후로 면접 보는 모든 친구들의 이제 1번은 운전 잘해요. 운전면허증이 있었거든요. 운전 잘해요를 꼭 물어봅니다. 운전 경력. 왜냐하면 에이전트가 사실 운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체력도 되게 좋아야 돼요. 돌아다녀야 그리고 되니까. 본인의 워라밸에 대한 정의가 조금 일반 직장인들이랑은 다르셔야 될 것 같아요. 야구는 언제 해요? 밤에. 밤에 하죠. 네. 그리고 요일은? 요일. 언제 하세요? 화수목금토일. 아, 내가 봤을 때 말을 안 하신 이유가 집중을 안 하시는구나. 이쯤 되면 지금 그쵸. 집중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지금. 전 이해해요. 야구 선수들의 집중력은 사실 맥시멈이 3시간이고요. 보통 1시간 반입니다. 야, 저희가 많은 걸 바라서네. 미안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바라지 마세요. 화수목금토일을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사실 우리 고객들은 다 일을 해요. 골프는 보통 언제예요? 목금토일 아니면 금토일. 이 프로야구든 스포츠 선수들의 또 고객들은 누구예요? 팬들이잖아요. 네. 팬들은 언제 쉬어요? 주말에 주말. 쉬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휴일, 주말 없죠.
대신 그렇다면- 다른 때 좀 쉴 수 있으니까 예, 그걸 꼭 그날 일했는데 뭐 안 쉰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스케줄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도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조금 내가 뭐 주말 출근이나 아니면 야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난 무조건 그런 좀 픽스한 라이프가 좋아한다 하면은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I, E보다 전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급할 때 뛰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한 재작년까지, 작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전화기를 무음을 해놓은 적이 없었어요. 잘 때도. 야구 경기가 끝나는 9시 반부터 한 11시까지는 거의 전화기 붙들고 있어요. 오늘 만약에 혹시라도 뭐 다친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경기 결과 좋은 친구, 안 좋은 친구. 그럼 이제 경기를 거의 다 보니까 그럼 5경기 다 모니터하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뭐 사고 맞은 친구들은 바로바로 체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게 사실은 복합적으로 들었는데 안 피곤하시면 하셔도 돼요. 저는 사실 저의 지금 삶이 굉장히 행복하고 피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피곤할 때는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고. 하루하루가 체력이 달라지고 그럴 땐 당연히 있죠. 매일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근데 뒤돌아서 제 직업을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가식이 아니라 전 진짜 행복하고 재미있어요. 그런 삶을 좀 즐기시는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인내. 있네. 있네. 네. 열정과 인내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시장성이 있어요? 라고 하면 저는 있다고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들어오셔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내라는 단어가 사실 필요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재미있고 지금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좀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인턴 프로그램이 요즘은 많이 지원이 돼요, 나라에서. 인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대한체육회라든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왔던 친구들 중에 직접 경험해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에이전트랑 저랑 너무 안 맞는다고. 아 진짜 큰일 날 저는 뻔했다고. 그냥 진짜 저한테 간접 경험을 해봐야지. 간접- 네. 너무 똑똑한 친구인 거예요. 저는 너는 왜 에이전트가 하고 싶냐고. 정말 대기업 다 입사 이미 합격하고 이랬는데도 대표님 회사를 들여오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렸다며. 근데 3개월 후에 나갈 때 제가 2개월째까지만 해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남겠다고. 그 저는 그 친구를 키울 생각으로 고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3개월째에 본인이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꼭 될 사람이 오라가 아니라 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고 또 그만한 응당한 대우를 받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왜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꿈만 계속 꾸고 몇 년을 허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으시니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간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 친구들이 다 대기업에 다니더래요. 아, 또 그런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없어서. 내 성격과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나의 어떤 성격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바라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눈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솔직히 전 중요하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다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인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다 상관없어 이런 성격도 있지만 아닌 성격도 있기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해 선택을 할 때는 저런 인턴십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도 얻으시고 경험도 쌓으시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선수들, 출신들이 에이전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또 줘요. 오. 선수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 심지어 너무 그렇게 해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꼭 프로에 가지 못하신 분들도 사실 많아요. 아까 뭐 FA 못했다고 하시지만 사실 프로에서 1년도 못 뛴 친구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친구들도 이제 와서 처음에는 진짜 타이핑 이렇게 하거든요. 안 해보셨으니까. 완전 독수리네. 네. 게임 말고는 안. 그렇죠. 또 할 일들 없고.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엑셀도 쓰고 구글도 쓰고 아. 다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면은 사실 또 저도 좋은 기운도 많이 받고 또 어떤 게 필요한지 선수들한테 출신으로서 많이 물어보고 도움도 받으니까 그런 다양한 좀 부분들을 서치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도 없고 만약에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우선 스포츠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으세요. 어떤 회사가 됐든 도움이 되시는 거는 분명하니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무조건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프로그램으로 인욱 씨 영입하는 거는 어떠세요, 선장님?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게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시면은 거기서 이수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나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설명 들으시고 나면은 매칭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로 못 갈 수도 있는 거네요. 못 갈 수도 있죠. 근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나는 어떤 회사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뽑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올해 마케팅에 관련된 관심 있는 친구 있으면 그쪽 일을 시킬게요. 왜냐면 저희가 갑자기 마케팅 관심 있는 와서 뭐 그 스탯이나 이런 거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니까 좀 다양하게 본인이 정말로 원하면 찾으시면 길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매년 이제 응답하라 에이전트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에이전트가 되려고 하니까 너무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좀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좀 진짜 찐 에이전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제 작년 빼놓고 매년 했었는데 이 시간에는 왜 응답하라 에이전트냐면 질문만 받아요. 강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강의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오신 분들한테는 질문만 받아요. 그러면 진짜 Q&A. 네, Q&A로 해서 대신 들어오실 때 이제 작성을 하죠. 비밀 유지서 약속을 좀 받죠. 왜냐하면 그래야 좀 더 생동감 있는 말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아주 뭐 비밀 얘기는 못하죠. 하지만 조금 그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매년 그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에이전트에 관련된 그런 스포츠 강의나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경험을 좀 쌓으시면 그래도 에이전트 또는 스포츠 에이전시에 입사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와.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간보다 네. 뭐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간접 괜찮은 체험해볼 것 수 같아요. 있는 네.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내년쯤에 인욱 씨가 선장님 회사에 앉아서 독수리 타법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살짝 상상은 해봤어요. 그리고 한 3, 4년 뒤에 내가 여기 있을 거예요. 와우. 저는 와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에이전트 분들이 많이 생기면 저는 파이가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연봉이나 FA는 한정돼 있지만 사실 그 이외에 부수적인 사업들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열려 있는데 그만큼 인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에이전트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좀 활동도 하고 코업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영역을 더 넓혀갈 수 있는 아직 그럼요. 가능성이 많으니까. 스포츠는 아직도 저는 영역이 많다고 봐요. 해외 사례를 봐도 그렇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저는 좀 시장이 열려 있고 많이 남아 있는 분야가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능 같은 경우도 많이 돌았다 스포츠 예능도 왔었고 사실 엔터 부분은 워낙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스포츠도 물론 발전을 많이 했지만 더 발전할 수 있는 포텐이 아직 남아 있는 분야라고 믿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면은 충분히 아주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근데 진짜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고 어떤 역량이 있으면 좋을지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의 강의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에이전트는 실력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욱 씨는 들어보면서 저희와 또 다른 감정이셨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얘기 듣다 보면서 이제 에이전트라는 이 직업이 선수 때는 조금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용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뒷이야기가 있다라고 들으니까 되게 그때 생각을 잘못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더 남으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쉬움. 경환 씨는 오늘 어땠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과정들, 오늘 이런 다양한 기회들도 있으면 좋고, 저는 이제 어떤 진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너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스포츠 에이전트 조금은 생소했던 직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고요. 또 스포츠 에이전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질러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알차게 지식도감을 완성을 해봤으니까 다음 항해를 향해서 또 나아가봐야죠, 우리. 가봅시다. 자, 그럼 저희 외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라! 보물지도!